여러분은 브라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축구, 삼바, 관광지 외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와 반대로 브라질 사람들은 한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국의 이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아시아로 여행을 온 여성이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곤란한 이것을 만드는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가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살고 있는 마르시아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제 남편 루카스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랑스러운 아들 가브리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평범한 주부이지만 남편과 함께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자주 만나 식사를 함께하는 카를로스 가족과 저녁을 먹던 중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르시아, 우리 요즘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어디 좋은 데 없을까? 카를로스의 아내 소피아가 말을 꺼냈어요. 소피아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벌써 여러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녀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항상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생겼죠. 그러게요. 저도 가브리엘이랑 함께 갈 만한 곳을 찾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동이 너무 불편한 곳은 힘들 것 같고 치안이 좋고 깨끗한 곳이었으면 해요.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한국을 가봐. 한국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정말 좋은 여행지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너무 좋아해. 정말요? 한국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기 좋다니 생각도 못 해봤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여행 경험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처음 갔을 때 놀랐어. 거리는 정말 깨끗하고 대중교통이 엄청 편리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외국인인데도 환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특히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한국인들이 우리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는 거야.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가와서 아이고, 귀엽다라고 해주고 어떤 분들은 작은 선물도 주셨다니까. 정말요?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브라질에서도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밤에도 거리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 특히 길거리 음식이 최고야. 그리고 소피아는 한국의 장점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 저도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남편 루카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 흥미로운데.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하기가 정말 편해. 교통도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어렵지 않고 특히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가브리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웠지만 소피아의 말대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정말 이렇게 깨끗할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친절할까?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보니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극찬하는 영상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 길거리 음식 문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등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가족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루카스, 우리 진짜 한국에 가볼까? 그래. 한번 가보자. 우리가 평생 남미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 그 자체였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먼 나라라 비행시간이 24시간이 넘는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됐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도 미리 찾아봤어요. 한국은 호텔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옵션도 많아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편리하더라고요. 또 음식도 다양해서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다는 점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긴 여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공항의 규모와 청결함이었어요. 우와, 정말 크다. 루카스도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곧바로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춥지 않아? 한국의 날씨가 예상보다 훨씬 추웠던 거예요. 브라질에서 출발할 때는 더운 여름 날씨였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계절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가브리엘이 얇은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발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희를 유심히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아기가 발이 시렵겠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시더니 몇 분 후 작은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이거 아기 양말이에요. 얼른 신겨주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순히 우리 아이가 추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니까 받아요. 아기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희 가족은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예상보다 날씨가 추워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가브리엘도 계속 작은 손을 비비며 엄마, 춥다라고 말했어요. 남편 루카스와 저는 미리 챙겨온 겉옷을 더 꺼내 입고 숙소가 있는 서울 시내로 향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잘 발달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저희는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티켓을 사기 위해 자동 발권기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옆에 있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보통 외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희 명동에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버스를 타면 되나요? 그분은 친절하게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심지어 발권기 사용법까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영어 버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요금이 나와요. 덕분에 어렵지 않게 표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손을 흔들며 웃으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 몰랐기에 기분이 더욱 좋아졌어요. 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았을 때 또 한 번 놀랄 일이 있었어요. 와, 버스가 엄청 깨끗한데? 루카스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그러게, 냄새도 안 나고 의자도 푹신해. 브라질에서는 버스를 타면 좌석이 찢어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다르네. 저희 나라에서는 버스가 오래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버스는 마치 새 차처럼 깨끗했고 심지어 기사님도 승객들에게 친절했어요. 출발하기 전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서울의 첫인상을 느끼는데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신기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루카스, 저거 봐. 신호등에 숫자가 표시돼 있어. 어디? 그제야 루카스도 창밖을 보더니 놀란 듯 말했어요. 와, 진짜네?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까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확실하게 알겠는데? 브라질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단순한 색깔만 표시될 뿐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호가 언제 바뀔지 예상하기 어려워서 무작정 길을 건너는 경우도 많죠. 이거 사고 예방에 진짜 좋겠다. 브라질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확 줄어들 텐데.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중에 숙소에서 검색해보니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25%에서 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역시 선진국이야. 진짜 똑똑한 시스템이네. 루카스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이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가브리엘이 너무 귀여워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가브리엘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귀엽네. 우리 손주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브리엘의 작은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서 건네주기도 했어요. 이거 한번 먹여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아기도 잘 먹을 거예요.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저희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 관광객들이 서로 사진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했어요. 가족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어준다는 점이었어요. 와, 이거 봐. 구도를 이렇게 잘 잡아준다고? 루카스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대충 찍어주는 게 아니라 빛의 각도와 배경까지 신경 써서 완벽한 구도를 잡아주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점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며칠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저희를 계속 감동시켰어요. 특히 가브리엘 덕분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주고 때로는 작은 선물까지 주셨거든요. 어느 날 저희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한국의 전통시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특히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수산시장을 추천받았어요. 브라질에서도 수산시장에 가본 적이 많지만 사실 저는 시장 특유의 비린내와 지저분한 바닥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수산시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루카스를 돌아봤어요. 이거 봐. 바닥이 완전 깨끗해. 그러게. 심지어 물고기 냄새도 거의 안 나는데? 보통 수산시장에 가면 바닥에 물기가 많고 미끄럽거나 비린내가 진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족관 시스템 덕분인지 해산물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닥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게 진짜 시장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시장 바닥을 살펴봤어요. 물이 고여 있거나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널려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백화점의 식품 코너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거 브라질 시장이랑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루카스도 감탄하며 말을 이었어요. 바닥에 물이 철철 흐르고 어딜 가도 생선 껍질이 굴러다니잖아. 그런데 여긴 정리정돈이 정말 잘 돼 있네. 저는 브라질의 시장을 떠올렸어요. 거기는 바닥에 얼음이 녹아 흥건한 물 웅덩이가 생기고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수산시장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가게 주인들도 위생장갑을 끼고 깔끔하게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해산물은 수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신선해 보였어요. 이런 시장이라면 나도 자주 오고 싶겠다. 시장 구경을 하던 중 한 상인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브라질에서 왔어요. 그러자 상인은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 브라질, 축구 강국이죠. 네이마르,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축구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브라질이라고 하니까 축구 이야기부터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혹시 회 드셔 보셨어요? 저희는 사실 회를 즐겨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일본 스시가 판매를 하긴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생선 요리를 주로 굽거나 튀겨서 먹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상인은
바로 생선을 꺼내 싱싱한 회를 썰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주셨죠. 와, 이거 완전 부드러운데?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보니 생선이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신선한 해산물이구나. 브라질에서도 해산물을 많이 먹긴 하지만 한국의 해산물은 잡자마자 바로 손질해서 그런지 신선함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을 여행하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한강공원이었어요. 브라질에는 리우데자네이루처럼 강이나 바다를 끼고 멋진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한강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했지만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감탄했어요. 여기 너무 평화롭다. 넓은 잔디밭, 조깅하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공간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루카스가 가브리엘과 함께 작은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가브리엘은 아직 어리지만 공을 굴리고 뛰어노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한국 남성들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어요. 오, 아기가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네. 브라질에선 축구가 정말 인기 많거든요. 브라질이요? 그러자 갑자기 한국 남성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브라질이면 네이마르, 호나우지뉴, 카카, 호날두. 저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브라질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축구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가브리엘을 귀엽다며 칭찬하고 같이 공놀이를 하며 놀아주셨어요. 심지어 루카스와 함께 간단한 패스 게임까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브라질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루카스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너무 행복했던 저희는 중국도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나라니까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루카스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대중교통은 혼잡하고 심지어 외국인에게 무뚝뚝한 태도까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결국 저희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귀국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희는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 때문에 비슷한 환대를 기대했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공기부터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인지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거리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래, 나라가 크니까 도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았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고 이동하려는데 직원에게 길을 물어봤더니 대충 손짓만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영어를 알아듣기는 했지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뭐야? 왜 이렇게 불친절해? 루카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질문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방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텔 직원들은 무표정했고 필요한 걸 요청해도 대답만 할 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왜 왔지? 거리로 나가서 관광을 해보려고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봐. 길거리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 루카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어요. 쓰레기가 길가에 널려 있었고 어떤 곳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심지어 공공 화장실 위생 상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화장실은 어디를 가도 깨끗했고 심지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화장실이 지저분한 곳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화장지를 돈 주고 사야 했어요. 여기 오래 있을 필요 없겠다. 일정 앞당기자. 결국 저희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깨끗한 거리,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특히 공항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가브리엘에게 양말을 사다 주셨던 일이 계속 기억났어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따뜻하게 환대해 줬던 것도요. 한국은 다시 꼭 가야겠어. 제가 말하자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여행하면 좋겠다. 한국에는 아직 못 가본 곳도 많잖아. 한국은 단순히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브라질에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계속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곳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한국 여행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추천할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잊지 못할 최고의 여행지로 남았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기는 이유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예요. 혹시라도 한국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말고 떠나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가족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때는 가브리엘이 더 자라서 한국의 멋진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에서 할머니가 양말을 사와서 전해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거나 한국의 정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